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입니다. 중국의 춘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4일까지 휴일이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중국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춘절 때만 되면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 춘절에는 중국 당국이 특별한 조치를 내려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비혼, 출산 반대, 페미니즘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을 단속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례적인 발표인데 과연 중국 당국은 춘절 기간에 왜 이런 발표를 한 걸까요? 이런 문제 배경을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게 중국 당국이 글쎄 뭐 이러저런 조치를 많이 내리기는 하지만 춘절 연휴라는 그야말로 중국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해서 다 뭐 이동을 하고 고향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특별하게 뭐 비혼 출산 반대, 오히려 좀 반대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왜 이런 것을 단속하겠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사실 이번에 내려진 조치는 중국 내에서도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원래 뭐 이거 관련을 해서는 이런 글을 올리지 말자 캠페인 정도는 그동안 있었는데, 네. 이번에 내려진 거는 아예 인터넷 전반을 검열을 하는 당국인 공산당 중앙 인터넷 판공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예 그냥 이런 글을 올리는 SNS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는 계정이 있으면은 아예 폐쇄를 시키겠다, 이런 아주 강경한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정부 당국 차원에서 발표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청랑운동, 그래서 청랑운동, 인터넷을 맑고 깨끗한 분위기로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발표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번 정화운동의 주된 대상은 말씀해주신 결혼과 출산에 반대를 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이제 뭐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글은 모두 제거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 중국에서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게시물이나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것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 당국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 갈등이 심각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비혼이나 출산이라는 거 보면은 역시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1인 가구라든지 비혼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그런 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중국 사회에서? 사실은 이 자체가 뭐 사회에 이렇게 당국에서 단속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갈등이 딱 지목을 받아서 당국에서 단속까지 하겠다, 선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의 저출산 상황은 우리나라나 일본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던 지난해 신생아 수가 954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954만 명? 예, 엄청난데요? 우리로 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근데 이제 중국 인구가 14억이다 보니까 3년 연속 1,000만 명에 미달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도 이제 14억 828만 명을 기록해서 전년보다 무려 139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충격이군요. 결국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139만 명이나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합계 출산율도 이제 1.0명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1.0까지요? 예. 심각하긴 심각하네요. 우리가 보통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의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1명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벌써 이게 한참 무너져서 1.26명인 일본보다도 낮아졌고, 오히려 지금 0.7명대인 한국이랑 맞먹는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중국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중국은 지금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3천 달러 선입니다. 일본은 4만 2천 달러, 우리나라는 3만 6천 달러 선이기 때문에 원래 1.0명대까지 내려오는 거는 적어도 국민소득이 2만 5천 달러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는 일이었는데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게 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이제 저출산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노령화 속도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60대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1%를 넘어서 3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통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제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 우리나라에 이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에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당국이 이걸 감당을 못할 수준이 되니까 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가면은 인구가 매년 1억 명씩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중국의 국력이라든지 향후의 중국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 감소가 결국은 국력의 쇠퇴 이런 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상당한 그런 우려. 우리도 여러 가지 인구 위기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적인 위기로 보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갔네요. 자, 이 기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너무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러니까 네. 그 아이 이제 좀 많이 낳지 말고 한 가정에 한 명씩만 낳아라.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그렇게 저출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이유는 뭔가요? 네, 무엇보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경제적 있는데요. 요인이다. 사실은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1982년부터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를 했었고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그래도 연평균 7에서 8%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되면서 네. 산하 제한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때는 일자리도 많았고 소득도 빠르게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출생이 되는 게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코로나19 전후로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크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지금 너무 심화가 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인데요. 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청년 실업률이 그나마 내려가서 15.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5.7%나 된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네요. 이게 그나마 대학에서 재학 중인 젊은이들은 전부 빼고 계산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5.5%로 잡히는 걸 보면은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취업이 안 되냐면 지금 중국 대학생의 60% 이상은 대학원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대학원에 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석사 박사학위라도 따려고 대학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정부 발표가 아닌 실제 청년 실업률은 아마 50%가 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학계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통계 못 믿으니까 이제 15%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소 2배 이상 될 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취업은 너무 어렵고 네. 부모에게 독립조차 못하는 청년들은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이건 우리나라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참 이게 저출산 문제, 중국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이번 춘절 기간에는 그런 인터넷 게시물을 단속하겠다는 정도였지만 그거 말고도 이게 중국 정부로서는 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그걸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게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대책은 내놓을 수 없지만 네. 그럼에도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완전히 선진국화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발생을 한 게 아니라 중진국화 상황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미개발 지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경제 개발을 더 할 여지가 있는 나라라서 결국에는 미개발 지역인 서부 지역을 대개발하는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쇼크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지금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직 전 국토의 도시화율이 65% 정도라고 합니다. 많이 뒤쳐져 있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80%를 넘은 상황이고 일본이 90%를 넘었는데 중국은 이제 영토 크기가 이제 남한의 50배가 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35%가 남았으면은 아직 개발의 여지는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미개발 지역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주민들과 사업체 이주, 출산 장려금을 계속 지급을 해서 네. 아직은 우리는 경제 개발을 통해 출산율을 반등시킬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미 산하 제한 정책 자체는 전국에서 완전히 철폐가 됐고 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출산 보조금으로 매달 1,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를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주택 구매 때 이제 20% 정도 이제 젊은이들은 주택을 할인해 주는 정책이나 가전제품, 자동차를 주는 현물 지급 정책까지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중국 경제학자들도 이런 이제 현물을 이제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건 힘든 일이고 네. 결국에는 경제가 받쳐줘야 출산율이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무엇보다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게 미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 그리고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두 나라 간에 이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만 교역이 정상화될 거고 그래야 경기가 회복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선 새로운 기회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게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취임 일성이 중국에 10%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 그 얘기는 했지만 바로 나왔어요. 예. 그렇지만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처럼 아예 협상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닐 것이고 협상의 여지가 있고 새롭게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역시 우리나라 이상으로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다 보니까 국가적인 여러 조치들 내놓고 또 정책도 내놓고 그런 상황이네요. 핵심은 결국 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또 재정립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이 또 핵심이다라는 것이 현재 저출산 해결책의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저출산 춘절을 맞이해서 중국 당국이 내린 인터넷 단속 조치의 막후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그를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현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